올해 뭐 굵직한 아파트 분양 계획들, 뭐 수도권 위주로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분양 공급만 46만 채 정도 전국으로 집계가 된다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고, 예. 실제로 지난해 여러 가지 사유로 분양 공급이나 이런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들도 올해 이제 좀 뒤늦게나마 공급이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기대들을 하고 계신데요. 워낙 지난해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 공급이라던가 소비자들이 좀 더 거주나 투자 보유하고자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공급은 좀 부족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자의 관심도 계속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 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청약 제도의 대출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결과들이 엇갈릴 수도 있고 실제로 연초에는 뭐 청약 비수기 영향도 있고 공급되는 단지별의 이런 상품성에 따라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라던가 혹은 경쟁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낮아지거나 혹은 대비되게 나오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는 이제 수요자분들이 좀 잘 선별해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청약 대상 공급 유형들이 첫 번째는 수도권 중심으로 한 사전 청약 물량이 있습니다. 정부가 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에서 한 4,000호 정도의 상대적으로 소량이긴 하지만 이제 도심 정비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포함해서 최대 올해 연간 한 7만 호 가까이 사전 청약을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물량을 좀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 예비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청약 당첨을 좀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물론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개인 간 거래에서 재고주택 구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택 상품을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낮은 분양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3기 신도시 물량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개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이라던가 아니면 도심의 복합 사업 등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 일부가 민간 쪽에서도 사전 청약으로 새롭게 좀 선을 보이는 해가 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일단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가격대가 조금 높을 수는 있으나 분양가 청약제 등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가격은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전히 이제 수요자분들이 공공성 상품보다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 투자를 대부분 좀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냐가 관심이신데 지난해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채 만 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을 연기하거나 혹은 중단된 상황들도 많았고 서울 같으면은 보통 이제 재건축을 해야 대단지 새 아파트 분양 사례가 나오는데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지역 물건들 포함해서 전년보다는 좀 일반 민간 아파트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온도차가 연초부터 이미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청약이 별론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집 마련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청약만큼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뭐 딱히 있지는 않은 데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새 이제 뭐 일부에서 만점 통장이 뭐 자칫 감췄다. 또 뭐 청약 커트라인이 50점대로 낮아졌다. 뭐 수도권에서도 1순위 미달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거는 좀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주 예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주택시장의 구매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관계로 청약시장에서도 약간 온도가 좀 떨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질문에서 주신 것 같은 청약 커트라인 50점대 같은 경우는
1월에 서울에서 이제 올해 첫 분양 단지가 나왔었는데 나름 이제 상품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워낙 대단지 물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해 한참 청약 시장이 뜨거울 때는 뭐 거의 만점 수준 70점대 이렇게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온도차는 조금 나온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예비 청약자들의 전략은 마구잡이로 청약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제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점수를 고려하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상품들을 비교 선택해서 청약을 넣으셔야 소위 이제 청약을 포기해서 통장을 쉽게 말하면 날리시게 되거나 이러면은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보다 지방 같은 경우에 공급이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적정하게 공급이 돼서 부족하지 않은 지역들이 또한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 또 미분양이 해소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 단지의 상품성에 따라서 청약할지 말지를 개인 가점, 커트라인 수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시는 전략적인 청약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지금 뭐 대개 시장이라는 게 이제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거나 또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이제 이러기가 쉬운데 지금은 아무래도 공포가 이제 좀 많이 지배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에 청약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적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지금 청약 시장 올해 또 매매 시장 굳이 비교해서 한번 본다면은 양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자체의 최대 장점이 기존 재고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 분양 상품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방법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좀 서울에서 가깝고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뭐 기대가 돼서 충분히 거주랑 이런 편의성이 만족이 되면서 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의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계속 선별적으로 내 집만 1차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청약 과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 전반적인 금융투자 환경, 투자 심리의 변화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진정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너무 분리해서 뭔가 청약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 가점이 높아서 청약으로 뭔가 좀 내 집 마련 하시려던 분들은 여러 가지 분양 계획들을 요즘은 온라인 통해서도 워낙 정보 수집이 이제 좀 수월해지신 상태니까요. 그런 것들의 계획을 놓치지 말고 보시면서 좀 선별적으로 좋은 곳들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으시기를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금리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때문에 수요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좀 고점 수준에 달했다라고 판단하는 재고주택을 지금 무리해서 구입을 하면 이제 재처분을 하거나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막고 투자를 미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앞서 말씀 나눈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공급 계획 확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괜찮은 물건들이 급매물로 나오거나 혹은 좀 저렴한 물건들이 좀 장기 보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개인 자산 상황이 되시는 분들. 지금 대출 의존도 예전처럼 계획해서는 주택 구입자금 설계 자체가 좀 어려워지신 어렵죠.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고 시장에 물건이 좀 늘어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맞춰서 좀 좋은 물건들을 소위 이제 급매물로 주우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연령별 아파트 매매 지수 보니까 5년 이상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세던데 10년 초과 아파트는 또 꾸준히 상승세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투자 환경 변화에서 수요 시장이 위축되고 그런 것들의 타격을 먼저 받는 지역들이 최근에 먼저 조정이 시작되고 지난해까지 급등폭이 컸던 만큼 또 조정폭도 크게 나타나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양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원에서 통계에서 오히려 신축이 더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더 낡은 아파트를 살 것이냐,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요자분들은 도심의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후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신축 중심의 투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상황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런 좀 더 먼저, 좀 더 많이 조정되는 양상이 있더라도 좀 더 연식이 짧은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되 가능하면 이렇게 좀 조정되는 급매물을 잘 찾아내실 수 있도록 시장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외지인들이 서울에다가 집산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전반적인 지금 서울 매매 거래량은 하락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외지인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샀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매수세가 서울 아파트 가격대를 다시 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그런 매수세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주택 시장에서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도시를 찾아보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서울의 인구 자체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가구 수의 구성원 자체가 점점 소가족화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중에서는 주거 비용이라던가 주택 보유 자산 비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경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젊은 소유자들도 서울 집값을 소위 못 견뎌서 이제 경기나 이천을 빠져나가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여전히 서울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수라던가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이제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상품성 같은 것들은 대체할 다른 주거 시장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이런 자금이, 시중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도래하면 거래라던가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기저에는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의 구매력, 소득과 관련된 경제성장 같은 상황들이 또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예상보다 또 경기 회복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저성장은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이제 가격 변동성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 나눈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줄어든 부분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매물 잠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래세 관련된 정책의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물량들이 좀 처분을 위해서 나오면서 가격이 약간 더 소폭이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기간 이후에 급매물을 통해서 다시 서울에 진입 보유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잘 거래를 통해서 받아주면 약간 조정이 되다가 또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올해는 조금 세밀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시장이 다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집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택 가격의 흐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변수들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1주택 정도의 보유나 마련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무작정 이런 것들을 보고 집 사기를 밀어놓고 전세에서 버텨라 이런 전략보다는 이러한 상황들에서도 자금 계획이 되시고 원하시는 지역에 적정 조정된 물건들이 나온다면 거래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1차적으로는 올해 공급도 늘어나고 약간 가격적인
이제 결정력이 있는 분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편적으로는 또 물건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을 조금 단기는 잘 보시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는 좀 주목해서 보시라 그런 곳 있습니까? 이게 뭐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단연 가격적인 제한이 없다면 소위 누구라도 보유나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몇 곳으로 축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으면은 보유자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워낙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뭐 조세 변화에 따라서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좀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된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제 자금 여력이 좀 충분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조정 시기로 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서울 뭐 수도권에 분양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양 물량들이 조금 관심을 모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기된 단지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둔촌주공처럼 대단지의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올해도 지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양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대단지들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 또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민간 재건축 일반 분양이 사실 많지 않은데 반포 쪽에서도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물론 이제 권역상 좀 높은 편이지만 그런 이제 좀 공급 희소성이 있는 상품들 청약시장에서도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대중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서 공급이 많이 나오는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청약 물량 같은 것들은 올해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전세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최근 조사를 보니까 91.3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이제 100보다 낮으면 전세 구하는 사람보다 내놓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일단 연초에 이런 수급지수들 조사를 하면서 이제 거래가 좀 많지 않고 전세를 옮기시는 수요가 좀 부진한 비수기 요인들도 확실히 있기는 있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전세의 월세화도 상당히 기인을 한 것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세 대출 자체도 이제 금액 한도가 많이 줄고 금리도 오른 데다가 최근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액되는 보증금 정도만 이제 사실 대출이 되시는 상황이어서 높아진 전세금을 대출 등을 통해서 충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스스로 자진해서 월세로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임차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 전체 거래에서의 월세 거래 건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좀 낮아지거나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매매와 비교하면 전세 가격이 여전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의 체감으로는 이제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계약을 하시면서 전세 보증금 인상 체감 부담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와는 달리 시장의 이런 체감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올 하반기에 계약 갱신 청구권 만료 기간이 오죠. 네. 그럼 이제 세금 부담, 이자 부담 이게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집주인들이 그걸 이제 전세값에 좀 전가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 시세가 이제 다시 급등할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던데요. 이게 2020년 7월 말에 처음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고 2년차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앞뒤 이제 2분기와 3분기에 계속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격 급등이나 요구들이 많을 수 있는 주요 대도시들의 새 아파트 전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느낄 때는 더 불안정한 주거 구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내몰릴 가능성들도 많고 또
임대하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종부세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전가하는 인상 요구도 있지만 아예 그런 현금을 좀 세부담용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로 돌려서 또 이런 현금을 확보해서 세 지출 같은 것들을 하려는 흐름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세 가격의 인상이라던가 월세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 결국 주택시장이 임차가 불안정해지면 수요자들이 또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양상과 맞물려서 주택시장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문 기사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전세 사기 기사들이 나와요. 집 한 채 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하는 게 뭐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이거 무슨 좀 감별하는 법 같은 거 없습니까?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계약을 하셨는데 그 대리인이 보증금을 이제 수취하는 경우라던가 뭐 이런 경우 케이스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본인과 계약을 하도록 이제 유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대리인의 신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위임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소송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대비하시는 한편 실제로 계약금이라던가 이런 중도금 보증금 같은 것들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중개업소가 아닌 보유자 본인에게 본인 계좌에 이제 송금을 하시는 이런 방식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등기 확인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 확인하시는 기본 절차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이런 데서 또 허점이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너무 계약 가격이 해당 주택 시장의 평균적인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또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김 소장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